야, 이거 이번 5월에 또 우승을 하셨어요. 아, 축하드립니다. 대단하십니다 진짜. 야, 이게 이제 2019년에 이어서 2회 연속 우승이에요. 그러니까 23세 이하 대표팀 이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태국을 1대 0으로 꺾고 이게 또 우승을 하셨어요. 이 이제 시 게임은 동남아의 그 올림픽이라 보시면 됩니다. 네. 이제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합니다. 네네. 네, 이제 30회 대회에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이제 축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엄청난 거네요. 2019년에도 우승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2연패를. 참 대단하신 겁니다. 정말 올해로 베트남 그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신 게 한 몇 년째입니까? 올 10월 14일 되면 만 5년입니다. 베트남 그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님도 사실은 계약된 기간을 다 못 채우고 교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, 사실은. 맞아요. 제가 알기로 베트남에서 외국인 감독의 평균 수명이 8개월입니다. 그러니까. 그래서 저도 1년만 버티자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게 이제 현재 감독을 5년째 이렇게 맡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사실 이 얘기는 뭐 계속 해도 안 질려요. 진짜. 이게 벌써 20년이 됐습니까? 그러게 좀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. 저도 나이가 들어간다 소리겠죠. 근데 저희 느낌에는 사실 감독님이 그때하고 그렇게 좀 그래요. 그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. 저도 지금 뭐 정신은 똑같은 것 같은데 예. 감독과 선수들은 대표팀의 숨겨진 주역으로 박항서 코치를 꼽고 있지만 박 코치는 그때마다 히딩크를 내세우며 겸손해했습니다. 당시 히딩크 감독님이 이제 외국인 감독님으로서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 이제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박항서 감독님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수석 코치를 네, 맞습니다. 맡으셨었죠. 그러니까 저기 사실 폴란드전 때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황선우 선수가 이제 그렇죠. 첫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님 말고 이제 박항서 감독님한테 네. 안겨가지고 뭐 그걸로도 이제 여러 가지 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예. 이효령 다시 한번 잡아내고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슛! 골입니다. 골! 한국이 선취골을 넣습니다. 황선호! 역시 황선홍이네요. 네. 그러니까 한간에는 황선홍 감독님하고 전날 밤에 만약에 너 혹시 골 넣으면 나한테 달려와라 이렇게. 저는 그래서 내가 너 왜 나가서 언론에 나가서 딴 이야기를 하느냐 네. 진실을 이야기를 해자 네. 그래서 사석에서 저하고도 논쟁도 했어요. 근데 예. 정확한 거는 A매치 경기를 했습니다. 그때 안정환이가 골을 넣고 반지 세레모니라는 걸 맞아요,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폴란드하고 그 전날 이제 제가 직접 대면할 수는 없고 네. 부담스럽고 돼서 이제 방에서 이제 방으로 이제 제가 룸투룸이라 그러나요? 아, 뭐 룸투룸, 이렇게 해서 룸투룸 이제 전화를 하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뭐 이제 잘 자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황선홍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 기분이 필링이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야기 정확하게 골 넣으면 안정환이처럼 그 와이프한테 세레모니 하지 말고 벤치에다가 세레모니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아니 제가. 그러면 나한테 달려오라는 소리네요. 아니 소리 안 했죠. 근데 제가 만약에 황선우 선수라면 아니, 느낌이 예. 애둘러서 예. 달려와 와, 주고 아니, 달려와줘.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왕이면 벤치에다가 좀 벤치에다가 해라. 세레모니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예. 왜냐면 통화한 게 코치님인데 코치님이 벤치에다 해라는 건 코치님이 벤치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. 예. 왜냐하면 그 황선홍이가 저한테 안기고 나서 히딩 감독한테 안기지 않아서 예. 그 다음날 두 번째 경기에 황선홍이가 선발로 출전 못했어요.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. 그랬더니 이게 내한테 안겨서 그래서 제가 히딩 감독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.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자초지종을 성명을 드렸고 히딩 감독님도 흔쾌히 그 오해는 풀렸고 그래서 이제 사실 코치가 그렇게 나대면 안 되는데 제가 아니죠. 기분 좋으니까.
그때 정말로 몰랐어요. 그리고 뭐 그런 걸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.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것조차도 월드컵의 지난 그 어떤 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. 아니 어쨌든 이제 그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국대 감독을 바로 또 맡으셨잖아요. 예, 제가 2002년 끝나고 나서 사실 뭐 그때는 제가 감독 경험도 없고 그 바로 감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도 느꼈습니다. 그래서 뭐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아시안게임 동메달이란 성적표는 박 감독의 유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축구협회는 오늘 기술위원회를 열고 성적 부진의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박 감독의 경질을 의결했습니다. 이 당시에 이제 부산 아시안 게임 감독님을 맡으셨을 때 동메달을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3위를 하신 거예요. 그 사실 성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참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. 이 3위의 성적을 냈는데 감독님이 경질이 되셨습니다. 예. 아프죠 마음이. 근데 뭐 제가 그때는 예. 지금 돌아보면 이제 뭐 월드컵에 4강에 들어갔었는데 당연히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 아니었겠나. 금메달은 따야 된다는 게 뭐 그러니까요. 대부분의 어떤 우리의 뭐 눈높이도 그렇고 기대도 한껏 높아진 때라 그 감독으로서 뭐 기대의 수치에 못 미쳤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어떤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죠. 그 이후에 이제 K리그 여러 프로그램 또 이제 맡으셨잖아요. 네네네. 포항제철 최순호 감독이 네. 있는 코치로 갔었죠. 코치직으로 연락이 네네. 우리 이제 그것도 감독이 이제 저보다 후배인 그 최순호 감독이 저한테 제의를 해서 야, 그리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. 처음에는 우리 최순호 감독이 형님 좀 도와주라 그래서 예. 뭔데 그랬더니 코치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죠. 그래 아니 그래도 이제 좀 생각을 해서 보니까 좋아하는 또 후배고 또 배울 게 있을 거야 생각하고 좀 고민하다가 가게 됐습니다. 이게 사실은 뭐 심적으로도 그 당시에 좀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? 아 뭐 그때는 뭐 좀 딴 직업을 뭐 찾아보는 게 어떻게 되나 생각도 했었고 했는데 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축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그 길을 계속 선택하게 됐고 이제 이 당시에 그 예전에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이게 좀 약간 공황장애까지 좀 온 적이 있다고 얘기를 정말요? 하셨어요. 제가 그런 정세가 조금 오긴 왔었어요. 근데 뭐 그게 공황장애인지는 모르고 제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. 제가 상주 상무 감독을 하면서 두 분의 쇼커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정밀 검사 했는데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래 전부터 그게 왔던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이제 판단을 못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요. 이 매번 어떤 그런 긴장의 상황,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, 그러니까 이 팀이 결국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? 그때 순간적으로 쇼크가 와가지고 방에 누워 있다가 나는 숨을 못 쉬는 것 같은데 곧 막 이렇게 죽을 것 같다는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. 아니 지금도 뭐 약은 복용하고 있어요. 조금 뭐 결과물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. 근데 뭐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? 또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 되잖아요. 뭐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지도자로서의 뭐 하얀 길을 접어 있었기 때문에 도전 한번 해보자. 근데 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죠.
우리 그 박항서 감독님은 그 당시에 베트남 그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고 어떤 것들이 또 생각이 좀 딱 드셨는지.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자마자 한 거는 일단 선수의 어떤 측정을 하자. 그래서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몸의 신체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너무 체지방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쌀국수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음식의 문화에 없기 때문에 먹되 좀 단백질이 있는 부분을 조금 추가로 보충을 해라. 이제 그걸 선수들한테 설명하고 감독님이 이제 베트남 선수들을 위해서 훈련 방법을 또 좀 바꾸셨다 그래요. 타국 감독이 그 가서 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, 관습 이런 거는 존중해야 된다는 해야죠. 걸 제가 네, 그건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문화와 관습은 존중해 주는데 이제 훈련 때는 기술적인 부분은 절대적으로 내 너희들이 따라와 줘야 된다. 이거는 내가 교정, 수정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그 베트남이 보통 오전 5시에 기상을 해서 6시쯤 출근을 하고 낮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형 패턴에 맞춰서 이제 훈련 시간을 좀 앞당기시고. 스케줄이 정신 먹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안 갔죠. 그래서 코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. 그랬더니 오랜 습관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운동 시간을 뒤로 늦췄죠.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충분히 애들이 휴식을 취하고. 한 시간 정도, 1시간 반 정도 잘 시간 이후에 지금 아직도 뭐 우리 선수들 그대로 유행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건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날씨 때문에 그런지 저도 이제 점심 먹고 나면 꼭 잡니다. 근데 그게 그 기후 때문에 그게 또 그러니까 훨씬 더 예. 처음부터 주무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. 처음에는 그냥 그럼요. 근데 그게 점심 먹고 분위기도 다른 분위기고 그래요. 다 낮잠을 바꾸면. 자고 네. 조용해요 점심 때는. 그럼 전화도 받지 않으니까 전부 다 호텔이 그렇다고 뭐 조용하니까. 혼자 이렇게 있기도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누워 있으면 확실히 좀 오후가 회복이 되니까 뭔지 알겠다. 네, 하고 나면 그래야 이제 또 오후를 오후에 또 에너지가 생활할 수 있는 충전이 되잖아요. 에너지가 네, 생기시는 네, 거예요. 훨씬 더 그게 참 지혜로운 것이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선수분들도 그렇고 모여 있을 때 절대로 이렇게 개인 평가 같은 걸 하지 않으신다고. 히딩 감독님도 2002년도에 보면 좋은 이야기는 단체에서 하는데 사람을 어떤 누구 앞에서 지적할 때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. 옆에서 뭐 이천수가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. 오늘 아침에 이천수가 좀 돌출해 놓고 나면 막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어깨 동무를 하면서 말씀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. 이제 가는데 칭찬은 다 모였을 때 네, 하고. 하고. 개인적인 칭찬보다는 팀 칭찬을 주로 해주는 게 낫고 개인적인 어떤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일 대해서는. 때는 이제 조금 불러서 하는 게 나은데 근데 대부분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. 가까이 생활하다 보면 근데 받는 사람은 좀 싫죠. 그게. 맞아요. 아니 그 이제 이게 선수들하고의 스킨십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우리 선수들이 좀 착해요. 뭐 다 우리 한국 선수도 착하지만 뭐 순수하고 그래서 훈련할 때는 제가 좀 엄하고 엄격합니다. 근데 우리 선수들이 뭐 주로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에 밥 먹고 나면 치료실에서 많이 모이거든. 그러니까요. 사랑방처럼 치료실에 네. 많은 선수 치료하러 오고 뭐 마사지 받으러 오는 편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자주 들립니다. 뭐 그러면서 뭐 이제 애들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선수들하고 스킨십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누가 지금 어떤 데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죠. 왜 이제 그래야만이 또 선수들 중에는 출전하기 위해서 숨기는 선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또 보기도 하고 이게 야, 또 이게 다 진짜- 감독님은 또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. 이게 네. 또. 아니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저 아시아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 그 베트남 팀을 아시안컵 준우승. 특히 이제 라이벌 태국을 10년 만에 꺾고 올라가서 이제 더 진짜. 난리가 났어요. 예선이 통과가 목표였었거든요. 그 잘못되면 집에 들어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너무 추웠어요. 근데 추운 거는 저희들이 기온을 보고 다 준비해 갔는데 결승전 때 뭐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. 네. 그래가지고 뭐 그 전날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베트남에서 눈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딱 2명이 눈을 봤더라고요. 네. 나머지는 눈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.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본 눈 적이 적이 없죠. 어. 근데 뭐 시합이 그 다음 날 시합 결승을 해야 되는데 뭐
산책 나갔는데 눈 온다고 사진 찍고 막 좋아. 그래서 우리 이영진 코치가 저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? 지금 내 시합인데 뭐 그런다 그래서 야 놔둬라 놔둬. 처음 보는데 뭐 그냥 놔둬라 그냥 그런 데에서 이제 그렇게 준우승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국민들이 좀 이제 처음 온 눈. 그래서 그 우리 깡아이가 결승기에 넣은 그 불이 켜고 넣은 골을 지금 아직도 그걸 무지개 골이라고 그래요. 베트남 불이 켜고 넣은 아직 그걸 보고 이제 그게 이제 눈 위에서 이제 무지개가 이제 불이 켜고 넣었거든요. 아. 이제 불이 켜고 넣는데. 우리 저 감독님 베트남 가시더니 이제 명언 제조기가 되셨습니다. 몇 가지 이제 감독님의 명언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3개월 만에 아시안컵 준우승 후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고개를 숙이냐? 고개 숙이지 마라. 우리는 베트남 축구의 전설이다. 예. 결승전을 끝나고 이제 뭐 애들이 전부 다 고개 푹 숙여 갖고 있어요. 근데 선수들 그 눈밭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고개 숙이는 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 그때. 그래서 고개 숙이지 마라. 그래서 제가 이제 준우승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상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남들 앞에 고개 숙인 걸 좀 보여주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. 2018년 그 아시안 게임 4강전 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하고 또 맞붙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. 예, 있어요. 한번 좀 볼까요? 네, 이 사진. 알것 같아요. 그 감독님이 그 얘기할 때 뒤에 손흥민 선수가 그 작전을 듣고 있는 건가요? 예. 어떻게 된 건가요, 상황이? 아니 뭐 내리셔도 돼요. 아, 지금. 내려됩니다. 거기. 이제 그때도 23세가 추측이에요. 이제 그리고 그렇죠, 이제 올림픽이니까요. 와일드카드는 3명 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이하고 온다 그러니까 시합하기 전에 벌써 주눅이 들었어요. 손흥민이. 이제 우리 벤치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참 뭐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 좀 느낌이 이상해. 그래 봤더니 손흥민이 웃으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. 뭔 이야기를 하고 알아들으니까. 그래 내가 딴 나라 선수 같으면 밀쳤죠. 근데 이제 우리 저 손흥민이 우리 한국의 보배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감독님이 이제 여기에 좀 한마디 쐐기를 박으십니다. 그냥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다. 아 당연하죠. 네. 그냥 우리 뭐 한국 축구를 보면 보배고 저도 뭐 베트남 분들이 손흥민이하고 관계를 좀 물어봐요.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도 좀 관계를 좀 물어봅니까? 그럼요. 그럼 손흥민 그 월드 클래스니까 네. 저보고 손흥민을 잘 아냐고 그래서 뭐 자꾸 한번 이야기가 그려지니까 그냥 야, 손흥민이 아버지하고 내가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뭐 통해서 하면 뭐 그러면 손흥정 우리 저 감독님하고도 연락을 아니 근데 뭐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. 없는데 그냥 뭐 자꾸 뭐 그러니까 같이 축구 맞지, 맞지, 그건 맞으니까. 네, 그건 네, 맞으니까. 맞죠. 같이 생활 이렇게 해는 안 했지만 아니 다 건너 아니까요. 아니까. 예.